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으로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부에서 지수와 유로 FX 그리고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크루드오일에 대한 전략까지도 실시간 챙겨 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도 크루드오일과 그리고 골드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 주신 상담까지도 함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들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 또 어떻게 변화했을까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살펴보시죠. 지수에 대해서는 반등 이후에 현재 S&P 500 지수는 여전히 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장에선 휴장으로 역시나 좀 거래량과 함께 움직임이 좀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720.75포인트 선에서 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스닥은 S&P 비교해서는 움직임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6,982포인트 선으로 0.24% 상승세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는 하락 이후에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1.16340달러 선인 0.2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오늘 갭 하락으로 시작이 됐고 1,300달러 이탈과 동시에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297.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일부 좀 후반부에 들어서 66달러 후반대 가격에서 초반대까지 크게 밀렸습니다. 현재 부근에선 66.46달러까지 소폭 회복을 하면서 1% 넘는 하락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세 좀 살펴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에 들어갑니다. 본장에선 휴장에 들어가면서 좀 거래량과 움직임이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조기 폐장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 급락을 조금 멈추고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쉬어가는 동안에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개장이 지금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5일 소식을 먼저 좀 제가 전달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일 가격이요.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오펙과 비오펙, 오펙과 러시아에서 지금 소폭 지금 이제 아무래도 증산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산유량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가격은 소폭 빠지고 있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장관이 이 산유량 제한과 또 관련한 이런 이야기들로 사우디가 접촉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또 이런 기대감을 더 높인 것 같은데요. 지금 블룸버그에서는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주요 산유국들이 30만에서 한 80만 배럴 정도 하루 생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사실 또 한편 로이터에서는 그 숫자는
100만 배럴 정도로 치솟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좀 서로 다르게 좀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면서 100만 배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가격에 있어서 좀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로이터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공급에 대한 저하와 또 지정학적 우려 때문에 오일 가격이 $80를 상회하면서 계속 치솟았던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최근에 오일 가격이 세계 경제 성장의 하락 신호가 아닐까라고 우려스럽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사실 이제 한 미국의 에너지 회사는 지금 이제 미국 셰일 오일 생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석유 굴착 장치를 늘려갔다는 소식을 좀 연달아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5월 25일 있는 이 주말 정도까지 15개로 추가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59개가 됐고요. 이는 2015년 이후에 최다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엄청난 오일 생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분석하고 있고요. 지난 2년 동안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무려 27%나 지금 증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1,073만 배럴이 지금 생산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러시아가 1,100만 배럴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일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 수치를 거의 지금 이제 따라잡으면서 지금 이제 거의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일 가격은요, 지금 이제 주요 산유국들이 어떻게 지금 증산을 하느냐의 전망에 지금 달려 있긴 하지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좀 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좀 불안하다라는 이제 전망이고요. 왜냐하면 또 이제 트럼프의 이야기처럼 오일 생산 역시도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모른다는 이제 불안감 속이 여전히 감돌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일 가격에 대해서는요, 이제 증산, 즉 오펙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조금 조절을 위해서, 가격 조절을 위해서 이제 산유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또 미국 역시 늘리고 있고, 계속해서 좀 우리가 그동안에 우려했던 이제 증산, 즉 공급에 대한 압박이 좀 다소 완화가 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이제 외신 쪽 보도 때문에 이제 다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이 러시아에 버금가는 오일 생산국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과 함께 일단 주말 새에 있었던 뉴스 중에요. 일단은 859개까지 늘어난 미국의 원유 시추 장비수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원유 생산량에 대한 부분도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동안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청산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현재 $67가 좀 무너지고 $66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펙에 대해서는 6월 회의에서 증산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4월 말에 원유 수급 균형을 확인했고, 사우디와 러시아에 대한 부분은 6월 회동에서 증산에 관한 논의하겠다라는 부분과, 증산 시에는 사우디와 러시아만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와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외신 쪽에서는 다운 의견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주말 새 워낙 좀 움직임이 크게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매매 자체도 관심 있어 하시기 때문에 상담 내용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로 여러 개 좀 주셨는데,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0449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자, 크루드오일 $68.50에 매수 3계약 보유 중인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68.50에 매수로 3계약을 좀 가지고 계신데, 마소님, 네. 지금 $68.50에 3계약 매수로 들고 계신데요. 지금이라도 좀 손절 처리하고 다시 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제 관점 좀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판단할 필요가 있으시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 이런저런 가능성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은 아시겠지만 일봉상에서의 추세 지지력들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매도가 유리할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매수를 잡아왔기 때문에 이 이슈에서는 쉽게 반등을 노리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오늘 결정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운 좋게 반등을 해서 $68 부근을 건드려 준다면 좋겠지만, 우선은 아마 이 지지력에서의 받아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윗구간에서 분할을 하셨다, 아니면
추가적인 분할을 노리고 하셨을 건데 뭐가 되든 롱포로 싸우시려면 이 구간 아래다가 봐야 되겠죠. 우선은 세계학이 좀 부담되신다 그러면 우선 추세 지지력의 가로저항점들 중요한 매물대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신규 배팅 들어가더라도 이 구간까지 잘 못 버릴 거예요. 64.90대 근처까지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내가 물량이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최소 한 계약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저가를 한번 65.80대까지 찍고 반등을 했다. 그러면 얘네들 테스트하다가 지금 혼조세 든 거죠. 자, 오늘 저가 아래다가 한 계약 손절을 거시고요.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걸로 보이시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한 계약은 우선은 64.70 아래다가 하셔서 두 계약 정도를 익절을 잡고, 손절을 잡고 보신 게 맞고요. 왜 그렇다면, 뭐, 이 윗구간에서 물어보셨다면, 한 두 계약 정도를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오늘 반등 못하고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분할 한번 해서 싸워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분할 여기서 해보자 하겠죠. 하지만 이미 밀린 상태에서 미장 열리면서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저가를 쉽게 낮추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아까 좀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저가를 굳이 안 낮추고 뭐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보합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물론 새벽녘에 떨어질 걸 견제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이라도 버려야 될까요? 물론 얘네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고 뭐 혹자는 말씀하시겠죠. 뭐 이 아래 구간에서 혼조세 뛸 거다. 그렇다면 만약 이 아래 구간만 안 빠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버텼으면 얘네들도 좀 더 보는 게 낫다. 단 부담이 스럽기 때문에 오늘 이 구간들 있죠. 아시아 시장에서 혼조세 뛰다가 튀었던 구간들 뭐 66.20대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한 1호 정도에다가 먼저 한 계약 정도 손절을 걸고 보시는 게 먼저 맞고요. 거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무너질 때 추가적으로 두 계약 정도를 버릴 건지 보시고 그 다음에 미련이 남으시다면 우선은 부합 혼조세 보시고 내일 이후에 결정하신 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어차피 지금 포기를 완전히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시점인데 제가 볼 때는 포기할 결정 시점이 너무 늦었다. 그리고 이미 아래 구간에서 혼조세 아래 구간에서 뛰고 있다면 얘네들은 우선은 분할 손절을 잡고 보시는 게 기준을 그냥 잡고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한 얘네들이 몇 분 정도, 몇 시간이냐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째 돌파를 했던 구간들입니다. 이 구간을 못 깨면 오늘은 여튼 혼조세겠죠. 그래서 뭐, 근데 추가적으로 새벽에 무너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한두 계좌를 오늘 저가나 여기서 이렇게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낫다. 우선 버린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얘는 또 뭐 똑같은 관점입니다. 버리기 전에는 우선은 최선을 다해서 얘네들 이게 변곡이 아니고 추가적인 눌림이 확신이 되지 않으면 이미 버리기도 느린 시점이니까 좀 더 여분 두고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세 계약을 매수로 좀 고점에서 68.50달러 라인에 보유 중이시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여부 여쭤보셨어요. 일단 뭐 매도 쪽으로 크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 계약 정도, 한두 계약 정도는 현재 부근에서 좀 정리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하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뭐 내일장까지 좀 결과를 보시고 내일장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문자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끝자리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61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마소님, 크루드오일이 언제쯤 반등할까요? 라고 반등에 대한 의견 여쭤보셨는데요. 뭐 앞서서 첫 번째 문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크루드오일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시 내려가면서 66.30달러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뭐 아직 저희 뭐 리딩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아직 확정을 못 지어서 좀 제가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그림들 보시면 일봉상에서 채널 하단부입니다. 지금 구간들 지켜주고 70달러 못 넘어가고 혼조세 뛰면 가장 좋겠죠. 그렇다면 한 300-400핍 400핍 내외의 보합을 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단 제가 보는 기술적인 분석은 64.50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우선 64.50 간 다음에 저는 얘네들부터 신규도 그렇고 분할도 그렇고 롱포도 그렇고 이 자리부터 싸워야지 도망쳐 나오든 뭘 하든 결정하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지력은 아직은 추세 저항이기 때문에 뭐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 가격이 높았어요. 그리고 너무 눌림 없이 무시하게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그때 오펙 연장할 때 그랬죠. 6개월 정도 있다가 우리 가격 좀 보고 결정하자. 연장할지 안 할지. 자, 그렇다면 우선 $70 안 차가는 게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넘어가니까 야, 좋다. 그럼 우리도 지금 기름 많이 팔아서 좀 부국 강국을 이루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너지기 시작했죠. 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구간들은 이제까지 지켜줬지 않습니까? 4월 달에. 근데 이 구간이 깨졌어요. 그럼 이 구간이 깨졌으면 이 구간을 갑자기 휩쓸어 얘를 돌파하기 시작을 해서 보합을 띄워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신규가 싸우든 뭐하든 이 가능성을 볼 거면 이미 돌파 안착한 다음에 67.20대, 30대를 안착한 다음에 싸워도 되겠죠. 자, 위험성은 이렇습니다. 얘네들을 빠졌기 때문에 지지력도 빠졌고 그렇다면 얘네들 아래 구간들 중심, 그래서 되돌려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아예 추가적으로 더 빠져서 이 아래 구간에서 상단부 제약을 두고 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70 내외에서 싸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는 다 보합으로 여기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 하루 빠졌습니다. 단 하루 빠졌다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러면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이 있다면 얘네들은 매도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왜? 오랜 기간 동안 매수로 가다가 빠졌기 때문에 매수 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얘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죠. 진짜 긍정적으로 $70 기준으로 놓을 거냐 아닐 거냐인데 이미 그 기간은 빠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 지금 자리 중심으로 위아래로 놓을 가능성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싸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뭐 64.50달러 지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크루드오일 질문 들어오셔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039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크루드오일 66.70달러에 두 계약 매수 중인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먼저 시청자분과는 조금은 아래 가격의 매수로 들고 가신데 66.70달러에 두 계약 매수 중이라고 하는데요. 마스터님 뭐 추가적으로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전의 가격대가 좀 똑같습니다. 나가요. 네네. 왜냐하면 전반적인 흐름들은 $64, $65가 깨지면 그때부터 저희는 매수를 보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략은 똑같고요. 지금 멈춘 자리에서의 추세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튕기는 것 가능성을 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죠. 뭘 해야 됩니까? 약수익 구간에서 도망쳐 나오셔야죠. 지금 이 구간들 보면 66.70인데 이 큰 그림에 그 다음에 혼조세 그 다음에 오늘 미장 휴장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욕심에 의해서 들어간 거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정도 큰 그림에서 얘네들 배팅이 들어가서 일봉상의 지지력을 배팅 들어간다면 얘네들 휩쓸고 가는 대로 50핍 이상의 내외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왜? 시황적으로 밀렸으니까. 근데 지금 한 40개 밀렸습니다. 근데 두 계약 때문에 약간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물량을 첫 번째 줄이셔야 되고요. 자, 뭐 작은 그림 좀 봐볼까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참고해서 들으신 게 낫습니다. 지금 뭐 시간 뭐 몇 분 이렇게 해서 설명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인 포지션들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향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우선은 이 구간들 지지되고 저가로 오늘 깨기가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우선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유럽 애들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그나마 버텨주려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우선은 단가 근처, 그러니까 70대 근처 오시면 하나를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68, 68.50까지 그냥 저가 무너지지 않으면 한 계약으로 째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단가를 다시 지금 오늘 저가 아래다 맞출 생각으로 그냥 길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 길게 보면 보셔라. 네. 그렇다 보면 이 구간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 본장에서는 휴장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한산해요. 일단 내일장을 좀 주요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손재 마스터님이 그동안 여러분들 실시간 리딩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 이벤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7일간의 유료 실시간 리딩
링을 무료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은 방금 전에 상담 받아보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일장 대응, 실시간 리딩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7일간의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좋은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3가지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어요. 이어서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 바로 골드인데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 새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좀 급등과 또 다시 하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전일장 이틀 전에는 급등하면서 일단은 거의 1% 가깝게 오랜만에 좀 올라와줬고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현재 1297.6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 들어오셨고 저와 박나경 캐스터 오늘 다운으로 좀 많은 의견 일치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자, 골드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을 해봤습니다. 마스터님 확인이 되셨고요. 자, 지금 급등 이후에 상승 이후에 또 내려가고 있는 이런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관망을 들어주셨어요. 마스터님 뭐 지금은 좀 접근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어떨까요? 네. 네. 네, 맞나요? 네. 오일을 방금 10개 배팅했는데 잘 가고 있어요. 이 시절을 계속 따라잡느라고 좀 그거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들 하시죠? 자, 오늘 오전에 1297달러 있을 때 제가 뭐라고 사인 드렸습니까? 오늘 1295달러 지지력 보고 매도 우선 마무리한다. 그래서 제가 매도 친 거 오늘 오전에 정리 들어가고 1295달러부터 매수 본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 방향성을 보더라도 우선 골드는 보합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걔네들이 1300달러 부근까지 해서 이거 전체 보합 본다 그랬죠. 이미 매도 한번 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인 드린 거 매수 한번 끝났고요. 매수 끝난 다음에 매도로 돌려서 보합권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휴장입니다. 네. 저희가 보는 위아래 다 찍었어요. 그 다음에 중심 자리에 있습니다. 이 박스. 답변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쉬어야죠. 관망해야죠. 우선 네. 관망하시고 왜 얘네들이 이렇게 봤었냐면 전반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갔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매수 배팅이 1300달러까지 가는 거 우리가 배팅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서 제가 얘네들 한 개만 그냥 배팅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배팅은 어차피 이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큰 그림이 끝난 다음에 얘네들이 매도 시도하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매수 반등을 줬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체 보합을 뛰려고 해요. 그래서 위아래 못 가기 때문에 다시 이 작은 구간에 보합 뛰고 종가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그림 보기보다는 박스권 중심에 있는 애들 관망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늘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미 얘네들은 15시에 저가를 때렸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달러 인덱스는 고가를 향해서 갔었습니다. 그렇죠. 뭐 한 저녁 8시, 9시에 돌파를 했을 거니까. 근데 신저가를 때리고 내려왔는데 유로 달러는 때렸죠. 골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보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애들이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얘네들이 보합이다. 그럼 얘네들은 중심에 있는 아이들 그냥 보합으로 여기고 추가적인 그림은 다시 미장들 개장하고 그림들 변동성이 클 때 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보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위아래 가격대를 모두 좀 터치한 상황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외신 쪽에서는 골드에 대해서 다운 의견 주셨는데요. 들어볼게요. 네, 지금 골드 먼저 좀 창을 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오늘 아무래도 휴장이라서 그런지 뭐 원래 골드에 관한 이슈는 크게 이제 기사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CNBC랑 그리고 로이터와 또 마켓워치 모두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골드 가격이요. 북미 회담이 다시 재개될 것 같은 희망 속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 약간의 반등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취소하겠다는 발언으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재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지금 또 실무 협상이 또 판문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트위터까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 가격에 하락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하지만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인기는 더욱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회담이 재개될 것 같은 이제 좀 평화적인 움직임이 또다시 보이면서 사람들이 또 위험 자산에 다시 몰리는 현상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로전 얘기도 이제 아까 유로 FX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이탈리아 상황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잖아요. 하지만 또 지금 내각 구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 자체는 또 유로를 다시 끌어올렸다. 이런 이야기들도 골드의 이제 가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같이 여기 이제 기사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아무래도 좀 휴장 중이라서 이제 오늘 미국과 영국 상황이 휴장이니까 별로 거래량이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아무래도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상황 때문에 더더욱 이제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우세한 가운데 골드 가격은 당분간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이제 외신 쪽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워낙 골드에 대해서의 매력도도 현재 부근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강달러가 여전히 지켜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골드의 매력이 현재 부근에서는 좀 많이 살아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말 새에서는 일단 북미 정상회담 좀 취소 소식 때문에 좀 올라왔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골드 의견 외신 쪽에 다시 한번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슈까지 점검을 빠르게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선재 마스터님의 이벤트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접수를 해 주셨습니다. 유튜브와 문자로 꾸준하게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주신 질문인데요. 끝자리 5679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를 1.1670달러에 세계약 매수로 물려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문자를 주셨어요. 자, 유로 FX 다시 한번 가격대 볼게요. 지금 1.1642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초반보다는 가격대가 좀 반등은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0.21%의 하락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께서 물리신 가격대가 1.1670달러, 좀 가격대가 좀 높고요. 세계약이나 물려 계신 것 같은데 마스터님 지금 유로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 매수 물려 있는 거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면 우선은 아까 크루드오일도 똑같은 비슷한 전략들 드렸었죠. 네네. 예를 들어서 2개 매수 갖고 있으면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아래쪽에서 분할 들어가는 모습들이죠. 자, 그렇다면 본인이 들고 있는 자리가 이 윗자리입니까? 아랫자리입니까? 당연히 지금 윗자리죠. 네. 딱 보시면. 그러면 가다가 이 구간들 맡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이 구간 가기 전에 세계약이면 하나를 손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될 건데, 일반적으로는 얘네들 뚫었기 때문에 기대치를 갖고 세 개를 딱 째고 싶겠죠. 하지만 얘네들 전 저가 부근에서는 물량을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걸로 홀딩을 하십니다. 그리고 2개를 들어가서 2개를 다시 재매수를 보시든 아니면 하나를 정리하고 2개로 째시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구간으로는 2개를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로 째서 윗 구간을 보죠. 차라리 전체 보합을 뜨는 거. 그 정도만 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기 때문에 밀렸을 때 두려움을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밀렸을 때 본청으로만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얘네들 그냥 욕심 버리시고요. 우선 물량을 줄이시고 다시 저가를 낮추면 그 한계야 손절한 물량으로 다시 신저가에서만 배팅 들어가시고 오늘 그냥 째는 게 맞습니다. 왜? 오늘 보합이라 하면 유럽장부터 미장까지 움직이는 구간들 중심 보합 뛸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휴장을 앞두고 있으면 얘네들 움직임들은 그냥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심 자리가 이 부근들 되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오면 본청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중간에 항상 물량을 줄이시고요. 전 저가에서. 그래서 2개로 째시고 다시 눌리면
신저가에서 오늘 다시 분할을 해서 계속 단가를 낮춰서 싸우는 전략들 꾸려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계약을 가지고 현재 부근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드렸는데요. 1.165달러 부근에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두 계약을 좀 정리하고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일단 좀 끌고 가보셔라라는 말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파운드를 거래하고 계시네요. 파운드를 1.3320달러에 한 계약을 매도 중인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유튜브에 상담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파운드, 브리티시 파운드 가격대 보겠습니다. 뭐 유로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보합권 움직임인데 1.3314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를 지금 1.3320에 매도를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네. 제가 파운드는 계속적으로 아직 거래는 안 해서 직관적으로 지금 차트 분석을 했는데 1.320까지 가능성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320까지 보시고요. 우선은 무너진 거는 1.3800대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왜 이상하게 유로보다는 더 세 보이지는 않네요. 제가 볼 때는 더 세 보이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그림들 봐서는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구간, 그 다음에 1.300대를 깨는 걸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분석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1.3020, 그 자리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계약 이상이시라면 우선은 추세를 만들었잖아요. 한 계약이시라고 하네요. 한 계약이래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러겠죠.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종가를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걔네들 우선은 익절만 좀 잡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가능성은 그 자리까지 보기 때문에 이 자리입니다. 거의 하루 급락 있으면 다 올 자리라고 보고요. 만약 유럽장, 미장 휴장하고 나서 월요일날 갭으로 하락을 시작을 하면 그때는 마감 지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마감 짓기 싫다 그러시면 익절 잡고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들, 가격대들 중요한 자리죠. 10월 31일 날 가격대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이 위에다가 그냥 익절을 잡고 1.3370에다가 거기보다 약간 여유 있게만 잡으시고 그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홀딩한 전략으로 그 다음에 1320대를 가면 좀 타이트하게 익절 잡고 마무리 지으신 게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파운드 같은 경우 유로와 좀 비교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로 대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로 들어가셔서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1.3 라인을 깨기는 어려운 가격대 안에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3220달러에 대한 하락 가능성 그리고 1.3020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1.32 라인 온다면 좀 타이트하게 잡고 익절 잡고 보셔라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유로와 파운드까지 질문을 주고 계시고요. 오늘 선재 마스터님이 특별 무료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로 샵 0082번으로 무료 체험권 받고 싶으시다라는 그런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함께 체험권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리딩 유료 방송권을 7일간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주신 질문이고요. 끝자리 700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이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두 분야에 대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물론 시황 아침 개장 방송을 통해서도 또 리뷰도 해주고 계시는데 국내 선물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마스터님 국내 선물 3계약 매수 중인데 내일장 한번 짚어주시죠라고 국내 선물을 또 물어보시네요. 네. 제가 원래 사람을 별로 안 미워하는데요. 네네. 농담으로 들으십시오. 우리 대통령님 약간 미워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큰 것보다는 너무 빨리 북한을 가셔서 그걸 결정을 하셨죠. 물론 저희가 이제 주말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저희는 얘네들 매수매도 다 빼먹었으리라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318 중반 지수 안착 못한다에
매도를 한번 눌렸다가 보합을 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넘어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장 때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우선은 보합일 가능성이 높다. 2, 3일 안에는 결정 안 날 거 아니냐. 그러면 우선 보합 보자. 이랬었는데 갑자기 주말에 이슈가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얘네들을 버리고요. 여기서 매수를 배팅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1%를 빼먹고 다시 눌림목에서 0.5% 이상 다시 해서 다시 찾아왔거든요. 한마디로 얘네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26 지수까지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확정이라고 해서 오늘 다시 싸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추가적으로 이슈가 불거져서 다시 혼조세를 띄더라도 우선 얘네들은 분할로 단가 맞춰서 싸우는 걸로 확정해서 싸우겠다 이랬습니다. 아까 외신 쪽에서 말씀했다시피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취소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남북 화해 입각에서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까지는 누구한테 공을 돌려야 되냐 이야기였죠. 그러다가 안 좋다가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산이 되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거냐로 됩니다. 우선은 그럼 좋다. 우선은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우선은 얼굴이라도 보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 해보자 이런데 여기서 누군가가 먼저 그래도 싫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미 협상 전까지는 얘네들은 지키고 우호적인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추세로 오늘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1.5%에서 거의 1.5%에서 2% 내외의 수익을 다시 빼왔었습니다. 물론 밀린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일 수 있고 그 정도의 수익이겠지만 그렇다면 얘네들은 317지수 단가 아래다 맞출 각오로 얘네들은 318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해서 320 먼저 안착하는지 보자고 그랬고요. 그 다음 월요일날 만약에 얘네들이 좀 더 좋은 효과로 인해서 320을 안착하게 되면 326 지수까지는 우선 열겠다. 저희 이렇게 확정하고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포지션에서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 얘네들은 눌림목이 생기게 되거나 악재가 터지게 된다면 얘네들은 보합권 매매 전략으로 단가를 맞춰 싸우기로 하고 얘네들 326 지수까지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보기로 했다. 물론 이제 단타 구간들을 오늘 다들 입절을 시켰지만 그다음에 얘네들이 추세 저항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이거 아시죠? 오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한번 빼먹고 다시 재매수에 이제 정리 들어가고 이랬지만 롱포나 부담 없는 사람들은 그냥 317지수 아래다 단가를 맞출 생각하고 326 지수까지를 보자. 326 지수 좀 넘어가는 걸 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시가 움직임들이나 그때 시황에 따라서 약간 오차를 조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그림상에서 이 구간들 테스트하는 목을 보고 저희는 이 추세가 이미 넘어갔죠, 오늘. 추세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 싸우고 대신 물량 늘리지 않고 얘네들은 길게 여기까지 째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320 지수 안착하고 326 지수까지 넘어가는 거 보시고요. 내일은 우선은 그거겠죠. 가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318.70대 지력들 잘 지켜주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나스닥이나 다른 지수들 달러 인덱스의 영향으로 지수들이 좀 하방 압력을 받는지 한 번씩 체크해 가시면서 그 템포를 결정해서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선물 지수 보니까 318.99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일단 318선 좀 지키는지 그 부분 확인하시고 이후엔 320선 지수에 대해서 안착하는지 그 이후엔 326까지도 길게 좀 매수 쪽으로 보신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도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111 온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저희가 1부에서 첫 번째 이슈로 S&P 500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분석을 해드렸는데 S&P 500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왔네요. S&P 500 선물 일봉상 현재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향후 방향과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일단 오늘장은 워낙 거래량이 좀 한산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지금 현재 좀 실시간으로 온 문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거겠죠, 말소님? 네. 초보분들은 좀 다그쳐야지 이렇게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오늘 휴장이잖아요.
오늘 휴장이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줄죠. 왜 휴장 한두 시간 앞두고 누가 이렇게 배팅 갑니까? 원래 얘는 미국 지수예요. 미장 휴장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장외 거래라서 그냥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거래량은 상관없다. 거래량 의미 없다. 개인들처럼 매틱 빼먹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배팅들 안 합니다, 세력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 주는 게 맞고요. 자, 그렇다면 답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현재 부분에서만 좀 여쭤보시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거래량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가 일봉상 거래량이 줄고 있다고요? 일봉상. 네네. 아유, 자, 이렇죠. 봐보세요. 자, 얘네들 나스닥도 그렇고 이 구간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래량이 주는 이유는 이거죠.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거래량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얘네들 추세를 뛰어넘었단 말이죠. 뛰어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려면 얘네들은 고가를 안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지 배팅하겠죠. 왜? 얘네들 매수 배팅을 하는데 누군가가 먼저 차익을 내요. 그러면 얘네들은 손실을 보겠죠. 그럼 넘어갔다 해서 바로 갈 수 있냐? 그게 아니죠. 특히 제가 나스닥이 좀 더 잘 보인다 그랬죠. 나스닥 네. 추세를 추세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가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이라면 고가 다이버전스 다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그림들. 그렇죠. 보조지표 안 봐도 뻔한 그림들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그냥 다이버전스가 떠 있을 만한 그림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겨내고 가려면 얘네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세기 형식의 수렴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일봉상에서는 뭡니까? 한파동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파가 눌림목이든 보합이든 가든 걔네들은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다시 가든 다시 빠지든.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이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이 아직 크지가 않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매도로 빠지기 시작하면 매도다 하고 쭉 빠지겠고 그 다음에 매수다 이러면 뭐 맞고 싸우고 뭐 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움직임 진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개인들이나 소액자들이나 여기서 조금씩 먹는 걸 배팅할 뿐이지 큰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큰 손들이 거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저희도 그런데 기대치가 작은 그림들은 많은 배팅을 하지 않습니다. 길게 갈 것 같아서 많이 먹으려고 배팅하는 거 싸우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세기 형식의 수렴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수렴 구간 꼭지점 그 다음에 거래량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왜? 기대 수익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일봉상의 세기 형식의 수렴 구간에 들 때는 거래량이 주는 게 당연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상태로 그냥 수렴을 인정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이번 질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서 다음 문자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9934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달러는 추세적으로 조정 없이 반등이 계속 나올까요? 라고 달러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네요. 현재 93라인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달러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마스터님.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리딩을 안 듣고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걸 계속 우려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한번 눌림을 봤었습니다. 눌림 봤었는데 제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덜 미쳤어요. 눌림이. 그래서 저희가 매수가 굉장히 강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크루드 오일처럼. 그래서 눌림을 있겠냐 안 있겠냐는 우리가 그날그날 분석을 합니다. 그날 눌림이 어느 정도겠다, 눌림이 없겠다를. 근데 우선은 그게 어려워서 저희도 그렇죠. 눌림이 없다면 저희가 그냥 배팅 들어갑니다. 이 구간들 이렇게 혼조세 뛰다가 눌림이 있을까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도를 못 치는 거거든요. 유로 달러나 골드를 무작정 매도를 못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아직 확신을 못 가져서 그날그날 대응할 뿐이고 그날그날 움직임 바운더리만 정해서 싸울 뿐이지 아직은 확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보조지표는 다들 다이버전스가 떠요. 그건 기본입니다. 얘네들 떴었잖아요. 떴다 이 정도 밀리다 또 가잖아요.
그럼 얘네들 멈추면 다이버전스고요. 얘네들 그냥 뚫어버리면 이건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서 그냥 다이버전스가 뜰 가능성이 있다 해서 매도를 칠 수 없거든요. 그냥 손절을 여기다 잡을 수 있으면 매도를 치는 거거든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얘네들은 그냥 여기서 무너지는 애들,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가 생겼기 때문에 어느 자리를 치러 갈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오늘 또 얘네들 돌파했기 때문에 우선 얘 돌파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강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얘가 내려오면 또 다시 저희도 눌림을 볼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데이로 끊는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도 좀 그림이 어려우면 좀 이렇게 화가 나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눌림이 있으려면 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 구간을 뚫기 전까지 눌림을 그래서 안 준 거고요. 눌리기 시작하면 많이 눌려버릴까봐 매수 쪽 보는 애들은 얘를 지키고 이 중요한 매물대로 지금 뚫은 거죠, 오늘. 휴장을 앞두고 뚫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간을 제가 세력이라면 이 구간까지도 올려놓은 다음에 눌림을 줍니다, 저 같으면. 왜냐면 얘를 올려놔야지, 얘를 뚫을 수 있구나. 인지를 하고 눌리더라도 얘가 지켜주겠죠. 크루드 오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매도를 눌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매수를 많이 잡는 이유가 뭡니까? 원체 많이 다음에 눌렸기 때문이죠. 얘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뚫으려는 게 목적이라면 이 구간을 뚫린 다음에 눌림을 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가서 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달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뭐 실시간 리딩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은 본장이 좀 휴장으로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좀 한산하고 움직임도 역시 한산한 상황입니다. 내일장부터 좀 바라보셔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샵 0082번으로 문자 신청해 주시면은요, 문자로 무료 신청을 해 주시면은요, 선재 마스터님의 유료 실시간 리딩 방송 7일간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신청권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청 문자를 보내주시면은요,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선재 마스터님의 실시간 리딩 7일간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11시 4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움직임인데 정말 작은 움직임이죠. 현재 좀 소폭 올라가면서 2722.75포인트 선으로 0.07%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은 뭐 초반부터 S&P 비교해서는 좀 강한 모습으로 지금은 6,990포인트까지 올라가네요. 0.3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 현재 시세 살펴보셨고요. 유로 FX도 봅니다.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면서 현재는 1.16430달러까지 반등합니다. 0.21%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1298.3달러 선으로 0.22%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6달러 초반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중반대 가격을 회복합니다. 66.5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세까지 좀 살펴드렸고 2부 정말 다양한 문자 질문과 함께 저희가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상담을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리 여쭤보셨는데요. 끝자리 690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구리가 슬슬 하향 추세로 좀 꺾이고 있는데 꺾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좀 추세를 분석하시나요? 구리 여쭤보시는데요. 빠르게 저희가 상담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쿠퍼 오늘장의 가격대는 3.0610선입니다. 0.52%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 저희가 좀 간략하게 상담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우선은 뭐 이렇게 봅니다. 우선 구리가 꺾이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림은 꺾여 있네요. 예. 뭐 보시는 거 뭐 정확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림이 꺾여 있고 아직은 혼조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가 분석한 게 얘네들 수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걔네들 수렴 중심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청자분이 보실 때는 얘네들이 꺾인 거로 봐서 계속 꺾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꺾여 있긴 합니다. 근데 그냥 우선은 아직은 보합권 내에 있다고 보시고요. 좀 더 타이트하게 초록색 선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아직은 수렴 구간 안에 있습니다. 네. 하단부 상단부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아직 꺾였다고 보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 구간들 2월달 지역가 뭐 3.010대 무너진 다음부터 꺾였다고 인정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좀 섣부른 판단 좀 자제하시면서 구리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리까지 다양한 질문 상담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좀 한산할 수 있는 장 점검하는 의미에서 선재 마스터님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오늘 시간? 네, 뭐 그렇습니다. 요즘 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뭐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이제 종가까지 유럽장부터 미장까지 움직였던 장대 중심으로 대부분 돌아갑니다. 지금 유로 달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중심 근처에 되돌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휴장 앞뒤 그다음에 만기 앞뒤에 그 상황들이나 분석하는 그 심리적인 차트에 내용들도 한 번씩 보시면서 걔네들 검증하면 좀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실 거고요. 너무 무리한 배팅보다 항상 지금 시장 어렵긴 하지만 물량이 별로 없으면 어려운 시장은 아닙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또 보합 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장들이지 움직임 자체가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물량 자체를 너무 늘리지만 마시고요. 그냥 이왕 짧은 손절을 배제하고 배팅하셨다면 오히려 길게 좀 여유 있게 충분한 자리에서 다시금 재차 공략하는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별 어려움 없으실 거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나영 캐스터. 네, 오늘 장이 쉬면서요, 외신 보도들도 그닥 이렇게 많은 소식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더 많은 소식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유럽에서는 뭐 이탈리아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서도요, 이탈리아 대통령이 이제 임시 총리에 또 전 IMF 관료를 지명하면서 이 경제적인 혼란, 또 EU와의 대치, 또 유럽을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내일은 또 정치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는지 함께 진단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다양한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